두 점 A하고 B가 고정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고 점 B의 좌표는 0,4 그리고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선분 AP 길이 플러스 선분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려면 점 P의 x좌표가 양수여야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이 오른쪽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당연히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최소가 될 거니까 그 조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초창기에 고대 경시대회 초창기에 출제했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출제하던 과정이 인상적이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많이 봤겠지만 직선 L이 있고 두 개의 고정점 A와 B가 있을 때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전략으로 문제 제기 전략으로 What if not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 What if not 전략이라는 건 문제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나눈 다음에 그 조건을 조금씩 변경시켜가면서 문제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직선 L이 아닌 포물선으로 문제 조건을 바꾸면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었죠. 만약에 점 A는 그 포물선의 초점으로 주어지고 점 B는 또 다른 하나의 고정된 점이라 했을 때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는 점 P를 구하는 문제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포물선의 준선을 이렇게 두면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포물선의 정의에 따르면 AP 길이와 점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는 같죠. 그러면 AP 길이와 BP 길이의 합은 AP 대신에 이 수선의 길이를 택하면 이 수선과 BP 길이의 합. 다시 말하면 이 꺾인 선분의 길이가 어떤 점 P에서 최소가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점 B에서 준선에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 수선과 포물선의 교점을 P라 하면 그 교점 P에서 AP 길이와 BP의 길이는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직선 L을 쌍곡선으로 바꾼다면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정식을 확인해 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형태로 봤을 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쌍곡선의 점근선이 있을 거고 점근선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은 1인 상황에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면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이 길이를 그대로 컴퍼스로 내리면 이 지점이 초점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 길이는 2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점 A는 왼쪽 초점이고 이 점을 F로 하겠습니다. 점 F는 오른쪽 초점이 됩니다. 역시 점 A도 초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초점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선은 쌍곡선이기 때문에 쌍곡선의 정의에 따르면 지금 점 P가 오른쪽 곡선 위에 있으니까 AP에서 PF를 뺀 수는 항상 2A, 다시 말하면 2로 일정한데 이 사실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중요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식에서 AP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E 플러스 PF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BP 더하기 PF 더하기 2가 되고 이 식이 최소가 되려면 BP 더하기 PF가 최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포물선에서 문제를 풀이했었던 것처럼 이 꺾인 성분의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될 건가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직선을 이룰 때 직선상에 놓이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이 P일 때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최소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BP 더하기 PF의 최소값은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4, 2, 루트 20, 2루트 5가 되겠네요. 2루트 5라서 이 최소값은 2 더하기 2루트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물리에서 그 빛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기하광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원리로 페르마의 광학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에 따르면 빛은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빛은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 문제를 갖고 빛의 이동 경로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한다면 지금 이 직선 L을 평면 거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빛이 이동하려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은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거울에 반사되기 전과 후에 매질이 같기 때문에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와 최단 경로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풀 때 점 B를 점 A를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점 A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A'이라고 했을 때 대칭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계속 나왔었던 꺾인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 P에서 AP 더하기 BP는 최소가 됩니다. 결국 A'B가 선분으로 연결되는 점, 이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가 되는 이 경로를 통해서 빛이 이동해야 최단 경로를 따라서 빛은 이동하게 되는 거고 최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라서 빛이 이동할 때 여기에서 보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이유도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점 A'은 점 A에 대해서 점 A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라서 두 각이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점 A'과 P와 B는 일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막꼭지각으로 두 각이 같을 거고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이 같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빛이 이동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빛이 반사되기 전과 후가 매질이 같기 때문에 최소 시간 경로와 최단 경로가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항상 최소 시간 경로와 최단 경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질이 다른 경우는 빛이 통과하는 매질이 다른 경우는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육지고 여기는 바다가 있을 때 만약에 육지에서 A 지점에 구조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지점, B 지점까지 이제 도착해서 구하려면 최소 시간 경로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최소 시간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최단 경로를 따라가는 것보다 만약에 이 구조대원이 육지에서 뛰어가는 게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면 빠른 육지에서 조금 더 많이 가더라도 느린 바다에서는 경로의 길이가 좀 짧아지는 이런 경로를 택하는 게 더 적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일직선 경로는 최단 경로가 되는 거고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 육지에서 조금 더 많이 달리더라도 느린 바다에서는 조금만 가는 이 경로가 최소 시간 경로가 된다는 겁니다. 빛은 최단 경로가 아닌 최소 시간 경로로 이동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만약에 목욕탕에서 목욕탕 욕조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앉아서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목욕탕 바닥에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빛이 최단 경로를 통해서 이동한다면 이 500원짜리에서 반사되어서 나온 가시광선이 눈의 일직선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은 최소 시간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데 최단 경로가 아닌 최소 시간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데 빛은 물에서 공기보다 더 느리게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원짜리에서 나온 빛이 눈까지 이동할 때 느린 물에서는 조금 더 짧게, 빠른 공기에서 조금 더 많이 가는 경로가 더 적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최소 시간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눈으로 빛이 들어오는 연장선 상에 500원짜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도 아니고 500원짜리니까 이걸 주우려고 잽싸게 팔을 펼치면, 팔을 뻗으면 보이는 방향으로 팔을 뻗었을 때는 실제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위치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빛이 공기 중에서 반사되는, 거울에 반사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반사되기 전에도 공기라는 매질, 반사되고 나서도 공기라는 매질로 매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최소 시간 경로를 최단 경로와 동일한 경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빛이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될 때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에서도 이런 최단 경로를 찾았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빛이 준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입사를 하면,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가 되면 초점으로 빛이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준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입사하면 초점에 빛이 모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풀이했었던 쌍곡선 문제에서도 빛의 이동 경로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B에서 들어오는 빛이 쌍곡선의 한 초점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면 쌍곡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되었을 때 빛은 다른 초점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두 점 A와 B에서 AP 길이와 BP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는 점 B와 초점 F, 선분 BF 위에 점 P가 놓여질 때 이 경로가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쌍곡선 모양의 거울에서는 한 초점을 향하던 빛은 반사되면 다른 초점으로 모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빛이 점 F를 향해서 이동하면 거울에 반사가 되면 반대편 초점으로 모인다. 이런 사실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예가 전파망원경이거든요. 광학망원경은 우리가 천체의 모양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반면, 전파망원경은 어떤 천체의 대상에서 나오는 전파를 분석해서 다시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어떤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이제 모으는 그런 과정에서 이 성질이 활용되거든요. 예를 들어 전파망원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하는 이 부분을 주경이라고 합니다. 포물선 모양의 회전체입니다. 포물선 모양의 회전체. 따라서 외부의 어떤 전파가 오는 지점을 향하고 있으면 저 멀리서 오는 전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올 텐데, 포물선의 준선에 수직으로 이 전파가 들어오게끔 위치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포물선에 반사된 빛은 포물선의 초점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성질에 의해서 포물선의 초점으로 모두 모이게 되는데, 이 초점 지점에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달아야 되는데, 이 수신기는 굉장히 정밀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어떤 이런 지지대로는 정확하게 고정시키지를 못하고, 그 무거운 거가 뭐 바람이나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신기를 포물선의 초점 지점에 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초점으로 오는 전파를 여기에 단단하게 고정시킨 수신기로 다시 반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울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 물체를 부경이라 한다 하거든요. 부경. 다시 말하면 이 부경의 역할은 주경이라는 포물선 거울의 초점에 모이는 전파를 단단하게 고정된 이 수신기로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쌍곡선 모양의 거울이 하는 역할과 정확하게 같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경은 쌍곡선 모양 거울의 회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으로 모이는 전파가 이 부경에 반사가 되면 정확하게 이 수신기로, 단단하게 고정된 이 수신기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하광학 이론이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 금방과 같이 빛의 이동 경로로 생각한다면, 잠시만요. 여기에 초점이 있을 때 이 점 P에 대해서 빛이 이동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빛의 이동 경로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점에서 만약에 쌍곡선에 접선을 긋는다면 그 접선과 빛의 경로가 이루는 이 각이 같다는 사실도 추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니까. 이처럼 어떤 수학이 자연과학을 기술하는 언어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자연현상이 어떤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는데 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각이 같다는 건 자연현상에서 추측한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당연히 수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엄밀한 증명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태의 추측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